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가 열렸지만 위기와 시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불안의 연속입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도 새해는 새해입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할 순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시련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조차 특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고 조금 더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무척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임대와 폐업을 알리는 간판, 손님이 없는 썰렁한 가게를 바라보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같이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함께 이겨내는 지혜와 슬기를 발휘합시다. 절망을 딛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급증했던 코로나 확진세도 다소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도 나오면 길고 길었던 코로나 사태도 종식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울산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난지원금과 교육재난지원금, 보육재난지원금 등 울산형 재난지원금 3종 세트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지급됩니다. 지금의 곤경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고 경제 위기를 넘어서면 우리는 다시금 재도약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업도 수주 1위에 올라서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은 전기 및 수소차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과 바이오산업, 해상풍력 발전 등 신성장 동력 산업도 울산의 든든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현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도약의 발판이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사업 발굴에 더 많은 영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과 소비 권장 캠페인, 그리고 울산페이 구매 한도 상향 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골목 상권 회복과 서민 경제를 지키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건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힘을 내서 울산이 가장 빨리 가장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냅시다.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위기와 시련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모두를 위해 희생한 덕분입니다. 희생이라는 한자에는 소우자가 들어있습니다. 소의 해인 신축년을 맞아 다시금 희생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뼈와 살, 피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소처럼 시민과 울산을 위해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분골쇄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도 마무리되어 새로운 진영이 구축되었습니다. 시민건강국 신설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설치는 방역과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남다른 각오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 만에 우리 의회가 1월 회기를 부활한 것은 그만큼 비상한 상황이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입니다. 이에 따라 근본 임시회에서는 울산시가 제출한 230억 원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료 의원들이 시민들의 삶을 챙기기 위해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과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도 함께 심사할 계획입니다. 저와 동료 의원은 올 한 해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는 물론 울산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찾고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제대로 된 자치와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시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울산과 시민을 위해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껏 울산이 꿋꿋하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의 노고에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광복군이었던 김준엽 애국지사는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곧 역사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가 올 한 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방향을 들여다보고 시민들에게 울산 발전에 큰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한 해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다 같이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시민과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일자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명받은 조영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손종학, 안수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울산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울산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제공, 세계적인 경제 특구로 성장하여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월 6일자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7분의 신임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연석 시민안전실장님, 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김익수 환경국장님, 이선봉 녹지정원국장님, 박용락 복지여성국장님, 김상육 시민건강국장님,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네, 다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울산 시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안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종학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면 안 되죠, 아직은.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까, 지금? 쓰고 해야 되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성철호 시장님, 노기교육관이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 신정 4등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울산의 당면 현황과 정책에 대하여 건의 또는 제안한 이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할 앞서 송철호 시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이번에 파격적인 청년 출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 지원 정책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부모로서 반가운 정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노키 교육관님, 우리 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 의욕적으로 앞다퉈가며 5분 자유 발언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져보니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울산시의회 개원 이래 93건이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역대 의회를 비교해보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의원들의 일한 열정에 비해 성과는 사실 초라합니다. 본회의 때마다 여러 의원들이 울산의 시정과 교육 행정에 대해 정책을 비판하거나 건의 또는 개선을 주문해왔지만 현실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5분 자유 발언 이후 의원들이 정책 제안에 대한 관리 방안을 건의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의원은 자치단체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절의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발의권, 회의 소집 요구권, 부의된 안건에 대한 표결권, 회의에 출석한 자치단체장이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권리인 질의권, 부의된 안건에 대한 토론권, 주민들의 청원 소개권,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권리, 발언권 등이 있습니다. 발언권 중 5분 자유 발언은 울산광역시 회의규칙 제39조에 규정된 중요한 의원의 권리입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권은 정책 계획과 집행 결과에 대한 비판을 통한 집행부의 견제와 통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소개하거나 제안하고 제도적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을 공론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그러나 5분 자유 발언이 의원들에게만 중요할 뿐 집행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의원들이 본회의 발언 이후 관계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성 개별적 보고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태껏 5분 자유 발언을 한 이후 한 번도 이러한 해명성 보고조차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시간을 내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목소리 높여 시민들의 여론을 알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해도 무응답이거나 무시되기 일수이니 5분 자유 발언 무용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시도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광주시, 강원, 경기, 충남, 경북, 제주도 등에서는 관리 카드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부서에 대한 서면 자료 요구를 통해 회기 이후 일괄 정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은 가장 큰 정치 무대이고 집행부에서도 의원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민원을 들을 수 있어 정책을 수정하거나 집행의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입니다. 이를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제안한 정책 의제가 실제로 집행부에서 정책 의제로 채택되어 조례와 예산 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더 이상 본회의에서의 의원들의 자유 발언이 공무원 메아리라고 부르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한 정책 제도자에 대한
빨리 방한다고 요청돼 있어서 이만 5분 자유화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정책에 있어서 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옥 의원님 바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의 미래를 여는 9개의 상장다리로 행복한 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정다운 태화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고통받고 소외되고 있는 명정천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정천의 오염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침수로 국가정원으로서의 위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명정천은 넓은 들판을 적시며 수천 년간 흘러온 하천이자 태화강의 제1지류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생태가 살아있는 살기 좋은 지역이자 만해정 오산과 더불어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하천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명정천 상류부는 완전 복개되었으며 현재 옥동 농서간 도로개설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의 생태축은 단절되었으며 하천은 메마르고 급속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물고기가 폐사하고 철새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노력에도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단 자연훼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종 개발로 발생된 수많은 분진과 소음, 국가정원 지정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은 수십 년간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시 세부개발로 상류 지역은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였고 하류부 역시 저류지 부족으로 16년 태풍 차바 내습 당시 하류부인 태화동 일대가 침수되는 자연재해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원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침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울산연구원의 국가정원 침수 원인 분석 자료 중 태화강의 수위가 변화될 때 국가정원을 끼고 있는 명정천 하천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국가정원 방향으로 원류하여 침수가 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많은 기후학자들은 단기 미래의 호우 일수가 현재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정천을 중심으로 한 침수 대책과 인프라 확대를 통해 국가정원의 위상에 걸맞는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명정천 상류부의 물순환 개선을 위한 투수블럭 설치와 침투 측구 조성을 통해 강우 유출 속도를 줄여 하류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류부 저류지 확대와 빗물을 활용한 개발 사업 도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정원과 연계한 주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도약하여야 합니다. 명정천 상생과 더불어 울산의 관광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바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 2동 3동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을 우리 울산의 역사, 문화, 예술 발전의 부흥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키 교육감님, 2021년은 울산박물관 개관 10주년, 방구대 양각화 발견 50주년,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시민의 염원이었던 시립미술관과 컨벤션 센터가 개관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 회복이 우선이지 무슨 문화 부흥이냐고 말하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가 산업이고 예술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며 건강한 역사의식을 가진 시민이 공동체의식과 자긍식 또한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역사, 문화, 예술의 힘이 더 크게 발현되어야 합니다. 문화예술 발전이 산업과 경제 발전을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높은 사람이 민주시민의식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울산의 산업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부흥에 나서야 합니다. 울산은 제조업 70%, 서비스업 30%로 산업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중공업, 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산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 세계적 불황이나 경기 침체 등의 경제적 타격을 심하게 받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문화, 예술 등 제3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기반이 약해 제조업을 받쳐주지 못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1997년 IMF 때보다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때 더 힘들었고 2017년 세계 경기 불황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황에서도 타 도시에 비해 울산이 더 큰 경제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문화, 예술,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부흥의 기반을 다져가야 할 시점입니다. 문화예술의 부흥은 서비스 산업의 직접적 일자리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놀이의 장이 됩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재와 미래의 놀이와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와 그 중요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일자리이자 놀자리를 만드는 것은 젊은 청년들을 울산에 정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도시 품격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남긴 상흔이 백신 접종과 치료제 복용만으로 완전히 정상화되고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문화예술의 소양이 높고 역사의식이 건강한 시민이 더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며 공동체가 받은 상처와 정신적, 정서적 상흔을 치유하는 것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울산의 영웅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의사의 민족관과 업적을 상기하여 기념함으로써 결의사랑 민족 정신을 되살리고 그 용맹과 의열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코로나로 상처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울산 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처럼 역사의식의 제고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것이 역사 문화적 자산입니다. 방구대 양각화라는 유산을 가진 시민으로서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시민으로서 시립미술관을 개관하고 컨벤션 센터 전시회를 개최하는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새로운 울산, 다시 시작하는 울산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을 울산 역사 문화예술 발전의 부흥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서 현장 방문 후에 5분 발언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원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욱희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침체 위기에만 있을 법도 한데 새해 활기찬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는 캠페인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시민이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 소방서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느낀 울산 소방학교 신설과 울산 안전을 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효율적 근무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소방활동 통계 자료를 보면 소방관들은 지난해 한 해 하루 평균 164건이 넘어가는 총 6만 3,374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하여 5만 9,9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화재 910건, 구조 1만 6,882건, 구급 4만 2,207건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야외 생활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화재와 구조 분야는 전년에 비해 출동 빈도가 증가했으며 이는 곧 소방청으로 승급은 되었지만 아직 소방 관련 인력이나 장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기결됩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전국 40% 이상의 화학물동량을 다루는 국가산단과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타 도시보다 몇 배는 더 재난에 대비해도 과하다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공단 내 특별화재 경계지구를 지정하여 특별조사팀에서 연 1회 이상을 점검하고 있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소방 업무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구조, 구급, 화재 진압, 현장 민원 활동 등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화재 등의 실제 상황과는 관계없이 마치 군대처럼 도상훈련, 위험훈련 등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한 업무로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민뿐 아니라 소방 공무원 자신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훈련과 교육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에도 소방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7개 강역시 중 서울, 부산, 인천, 광주 4곳에 소방학교가 설립되어 화재 대응, 인명구조, 순환구조, 특수대응, 구급대응, 예방안전, 화재조사, 상황관리, 소방장비, 소방행정, 현장 지휘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은 내용에 따라 부산의 소방학교에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위험 요소가 많은 순위로 꼽을 수 있는 우리 울산 자체적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를 소방에 접목, 활용한 교육과 실제 상황에 맞춘 시뮬레이션 전문 훈련 등 울산 현실에 맞게 교육과 훈련을 받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의 PTSD 외상후 스트레스가 부각된 지 약 10년 지났지만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각종 신체적 사고 위험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37.9%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구급 구조 요원들의 경우 81.2%가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갖 사고 현장에서 비참한 상황을 접하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을 경험하며 젊은 시절에는 체력으로 견뎠지만 20년이 다 된 지금 당시의 상황이 자꾸 떠올라 힘들다는 한 소방공무원의 말에서 치유되지 않는 PTSD는 오랜 기간이 지나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를 위해 심신안전실 등을 운영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료를 못 지켰다는 고통으로 PTSD를 겪다가 세상을 등진 소방관의 아픈 사연이 바로 울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본인이 겪었던 상황별 외상후 스트레스에 맞는 다양한 상시 치유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얼마 전 아르누브 화재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목숨을 걸고 인명피해 없이 탁월한 화재 진압과 대통령력을 발휘하여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를 책임지는 우리 울산의 소방가족들에게 한 번 더 고마움을 전합니다. 영웅분들이 우리를 돕듯이 우리도 영웅분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학교 현장은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원들의 마스크 대란과 비대면 원격 수업 준비 여부로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교육청 일선학교 교직원들이 혼연일체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대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울산교육원 직업계교의 학생 취업률은 낮아졌고 코로나로 인해 학력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21년 교육청은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울산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을 위한 센터이자 미래교육과 산하취업지원센터는 본청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이 아닌 산하직속기관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두드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습 전문검사 난독치료, 혁신학교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기초학력 향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학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하며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서울대 등 국내 우수한 대학 진학에 우선순위를 두며 성적 향상을 원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학력 향상 정책들이 기초학력 향상에만 집중되어 있어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학력 저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향상 못지않게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세심한 학력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매년 학교 성명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모든 학교 성명이 하루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주십시오. 특히 학교 화장실 개선과 탈의실 설치는 시급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가정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일선학교 화장실 화변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이 없어 교실이나 화장실, 창고 등을 이용해 체육복을 갈아입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조속히 노후화된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 추진과 함께 부족한 학생 탈의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마스크를 지급하고 학교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울산교육청은 학부모, 교원, 교원단체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즉 불화함이 없이 오직 학생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서희용 의원님 외에 4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고호건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의 불씨를 함께 지펴왔습니다.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2021년 힘찬 출발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웃을 먼저 배려한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방역과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도 4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 처리 등 민생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 주셨습니다. 모두가 상생의 의지를 모은 결과 1년 넘는 코로나 장기화에도 울산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난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1월 1일 경제 자유구역 청출범으로 울산 제도약의 큰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5개 특구와 단지가 지정되는 쾌거도 거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울산형 뉴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소 경제와 부유식 해상 풍력 등 우리 시 핵심 사업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2년 연속 3조 원대 국가 예산을 확보한 것도
어려운 시기 정말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애곽순환도로 건설 추진과 송정역 광역철도 연장 운행 국비 확보, 다양한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수건 사업도 대부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상도 한층 더 높였습니다. UN 방제 안전도시와 고령 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도시경관상까지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세계 경제포럼 WEF 제조 혁신 허브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도 거뒀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세계 에너지 도시 협의체 WECP 회원도 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도 얻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기록했으며 정부 합동평가 4년 연속 최우수라는 영예도 거뒀습니다. 감염병과의 고군분투 속에서 거둔 결실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민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을까? 책임과 고민도 한없이 무겁습니다. 연초 울산시 전 세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고자 하는 고심의 결과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세대별 10만 원씩 드리며 필요한 예산은 시와 구군이 협력해 마련합니다. 모두에게 충분치는 않겠지만 살림살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 각 가정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과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가장 긴급한 과제는 코로나 종식입니다.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복지도 더욱 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울산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존은 전 인류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요구입니다. 민생 회복과 함께 그동안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9개 성장다리 사업과 울산형 뉴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미래 성장 도약대를 더욱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산소 중립을 선도하면서 친환경으로 재편되는 세계 경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정 목표를 지속 가능한 그린 경제 중심 도시 도약에 두고 산업, 경제와 환경, 복지 등 9대 중점 분야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미래 신산업 육성과 혁신의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 등 5대 특구 단지 활성화와 국립 미래 디지털 과학관 건립 추진 등 혁신 성장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개농 서비스 산업 규제자의 특구 조성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 경제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도 본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 고도화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한 친환경 스마트화를 방향으로 경쟁력을 월등히 끌어올릴 것입니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그린 뉴딜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올해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 원년입니다. 민선 7기 초반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함께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울산 탄소 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전 시민이 동참하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울산형 뉴딜 1호인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과 낙동강 통합 물관리 사업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차별 없이 골고루 누리는 복지 건강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이에 더해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보육부터 요양까지 전생애 통합돌봄 등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방 현장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선박 화재를 선제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을 추진하고 대형 재난 대비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 진압 70m 굴절 사다리 차와 좁은 골목 화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프 소방차 등의 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 재난관리로 홍수와 폭우 등 자연재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방사능 방재센터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 민생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겠으며 청소년 보호와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분야별 단속도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활기차게 일해야 지역 경제의 미래도 밝습니다. 청년 일자리 전담 지원센터 설치와 청년 고용 촉진 협의제 운영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며 힘낼 수 있도록 주택 임차 보증금 이자도 지원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자금과 융자 지원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울산페이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산업 경제 생태계에 맞게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비대면 시대에 부응한 디지털 일자리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지난해 노동인권센터 개관에 이어 노동화합센터도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여섯째, 사람 중심의 미래형 도시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집은 모두의 꿈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에 집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될 것입니다. 지역의 신혼부부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의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장 10년간 신혼부부 3만 4천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해 나갑니다. 현재 2만 호 수준 공공주택을 2030년까지 약 4만 9천 호로 확대 건립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도 추진합니다. 보행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농촌을 비롯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맞춤형 교통수단도 더 늘려가겠습니다. 7째, 생동감 넘치는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해 가겠습니다. 4월에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를 개관하고 연말에는 시립미술관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를 이은 통큰 기부에 힘입어 종합체육관을 다목적 복합 시민센터로 새로 건립할 수 있게 됐으며 제2 종합체육관은 7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형 뉴딜로 시작한 큰 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올 가을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울산을 우리나라 대표 정원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올해는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관련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반구대 일대 명승 지정 추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째,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광역권 발전도 주도하겠습니다. 올해 개청한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외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에도 변함없이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로 주춤해진 수출기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와 헤어룸 동맹을 양날개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을 주도해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동 편의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신교통체계 확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국 첫 수소트램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위그선과 수소유람선 등 새로운 해양 운송수단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혁신으로 시민중심 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기회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늘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울산형 마을 뉴딜 사업도 적극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고 전국 최고의 인권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실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운영을 비롯해 디지털 시대 시민 편의를 높여가겠습니다.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울산 빅데이터 센터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폭을 확대해 행정의 체감도를 한층 높이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의 고비만 잘 넘기면 백신과 치료제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봄을 곧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24시간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 시인의 희망의 봄이라는 시는 코로나의 겨울로 움츠러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봄의 기운으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뒷걸음질이 아닌 전진하는 희망으로 아름답게 피워내야 한다. 시인의 말처럼 힘찬 전진으로 울산을 다시 아름답게 피워갑시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며 다 함께 행복한 2021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키 교육감님께서는 바른대에 나오셔서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울산광역시의회 시작을 알리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지난해 사업을 돌아보고 새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 해 소처럼 우직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학생이 중심에서는 울산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전면 배치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본청에 원격수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원격수업 초기의 혼란을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교사들에 대한 연수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격 수업에 들어가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역 물품 제공과 보건교사 배치에 더해 안전 도우미, 급식 도우미, 원격 수업 도우미, 보건 업무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최전선에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았던 돌봄과 학습 지원은 물론 원격 수업 통신비, 식료품비, 전기요금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5개 구군이 흔쾌히 힘을 모아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진정되지 않고 3차 대유행을 맞게 되면서 다시 학교 문이 닫히고 원격 수업에 들어가게 되어 2차 교육재난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학교 문을 닫으면서 초기에는 학교와 교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학습의 공간이자 아이들이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고 돌봄과 급식을 해결하는 곳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공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교실과 운동장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수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역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고, 원격 수업 시에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챙겨야 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날 수 없게 되면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 격차 해소 방안과 세심하고 촘촘하게 구성된 복지 지원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모가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을 원격 수업 기간에도 학교로 불러 상담과 대면 수업을 실시하고 식료품 꾸러미, 학습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복지 시스템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이러한 재난 상황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팀을 신설하고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센터를 구축하여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의 취약계층 아이들의 복지를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격차 해소는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한편 지난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며 변화와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비,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 주치의제 실시, 초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시행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미래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울산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를 개관하여 학교 울타리 밖에서도 배움이 이어지도록 하였고, 지자체와 소통하며 협력하는 서로 나눔 교육지구 2개지구를 운영하였고, 올해는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색깔 있는 마을 학교를 통해 돌봄과 방과 후 소규모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울산형 초등 영어 교육인 다든 영어 학부모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의 배움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개척을 위한 울산 공공기관 연계 오픈스쿨 운영 등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울산교육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울산교육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청렴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위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지난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공공기관 부패 방지 시책 평가 2년 연속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희망 사다리 복원 영역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6년 연속 학업 중단율 전국 최저의 비율을 보이는 등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어머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구어낸 소중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울산교육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향한 힘찬 전진을 계속하겠습니다. 2021년은 울산교육정책은
학생을 중심에 두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중심의 수업 혁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 환경 교육,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학교 기반 조성을 4대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생 중심의 수업 혁신으로 미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학교 1프로젝트 수업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필요한 자기 주도 학습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에 1수업 2교사제를 확대하여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서로 나눔 학교를 12개교에서 16개교로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 구축 및 선도학교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아교육 지원단, 미래형 시범 유치원 운영 등을 통해 유아,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 학교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육 과정에서도 진정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울산교육연수원으로 각종 연수를 통폐합하여 학교 단위의 변화와 수업 중심의 울산형 연수체제 정립으로 교원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며 성장하도록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활동 준비 집중의 달, 공모사업 총량제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업무를 대폭 드러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생태환경교육 대전환,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장이 될 가칭 기후위기 대응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에너지전환 교재를 보급하여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 학교 특반 및 학교 숲 활용 공동교육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월 1회 채식의 날, 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급식 선택제 운영으로 지구사랑 건강급식을 시행하겠습니다. 생활 속 에너지 실천 과제를 교육 공동체가 함께 발굴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육 패러다임을 존중과 배려를 통한 사회적 관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 전문 강사단을 양성하고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대상 성교육 집중 학년제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토론이 일상이 되고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약속을 만들어 학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 토론실 구축, 중고교 공교육 토론 아카데미 운영 및 학생 대토론 축제 활성화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술을 통해 감성을 키우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예술 공간을 늘리고 초등 5학년부터 문화예술체험 융합 프로젝트를, 초등 3학년부터는 학생예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 교원 대상 비폭력 대화 및
전 교원 대상 비폭력 대화 및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상호 존중과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교육 기반의 미래 학교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상반기 내에 전체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 무선망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미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격 수업 관련 기기 지원을 통해 원격 수업 환경에서 교육 격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학생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리프트 장착, 통학버스 운행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진로를 찾아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진로 직업 체험을 활성화하고 취업지원센터를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확장 이전하여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계고 설립 취지에 걸맞은 취업지원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를 사용자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전환해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교실과 제로에너지 그린 학교를 구축하겠습니다.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선도학교 10개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수학체험 복합 문화공간인 수학문화관과 자연 친화형 유아놀이 공간인 꿈자람 놀이터를 개관하여 학생들이 수학 공부가 즐거워지고 유아들이 신나게 뛰노는 체험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색깔 있는 다양한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서로 나눔 교육지구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여 마을과 지역에서도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 협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에 걸맞은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고 학습 결손과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촘촘히 살펴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변화와 혁신을 모두가 체감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더 나은 울산 교육을 위해 애정어린 비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올해 시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와 교육청에서 계획한 업무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바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울산광역시 의회 제219회 임시회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 조치와 거리 두기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와 구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계신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에게 현실적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 세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전 세대 긴급 재난금 지원금 일괄 지원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지원을 위한 산정 과정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적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코로나19 난관을 넘고 작지만 빠르게 위기 극복을 위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 동시에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을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총 230억 원입니다. 추경 재원은 시비 230억 원이며 시비는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9호기금 전출금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소요 예산 485억 원으로 47만 6천여 세대에 세대별 10만 원이 지급되며 재원은 시비 342억 원, 구군비 143억 원으로 7대3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으로 마련되는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아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고민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월 2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